네, 이번 시간에는 캐릭터가 걷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캐릭터는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에서 어느 프로그램이든 둘 다 레이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레이어의 개념으로 저장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손으로 그린 캐릭터를 포토샵에 가져와서 각각 분리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레이어에 팔, 그리고 팔꿈치, 손, 머리, 목, 몸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어의 순서는 몸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오른쪽이 앞에 있다면 몸통의 뒤쪽이 왼쪽 팔과 다리가 되겠죠. 그래서 몸통을 기준으로 팔과 다리를 앞뒤로 보일 수 있도록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절을 기준으로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할 때 이 관절과 관절 사이는 둥근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키프레임을 줄 때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갈라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완성된 관절이 분리된 캐릭터를 저장을 하시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가 열리면 홈 화면에서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창을 더블 클릭하셔서 저장한 포토샵 PSD 파일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포토샵 PSD 파일을 임포트를 하시면 레이어가 그대로 저장이 되면서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컴포지션을 굳이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얘기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할 때 캐릭터의 사이즈에 맞게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이 화면, 우리가 최종 출력할 화면 사이즈대로 도큐멘트를 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그대로 불러와서 그 컴포지션 그대로 최종 결과물을 익스포트 하시면 되겠죠. 애프터 이펙트 임포트 창에서 컴포지션과 그 다음에 레이어 사이즈를 확인하시고 파일을 불러옵니다. 포토샵 파일을 저장할 때 워크보이라고 저장을 했는데요. 이 워크보이라는 컴포지션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각각의 레이어가 그대로 그 순서대로 그대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관절을 중심으로 로테이션해서 움직이게 하려면 관절 부위에 앵커 포인트가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부터 앵커 포인트를 목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목 같은 경우는 몸과 만나는 부분에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디가 이제 팔과 다리 그리고 목, 머리까지 최상위 부모 개념이겠죠. 최종 페어런트가 되기 때문에 몸통의 앵커 포인트는 굳이 옮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른쪽 팔 같은 경우는 어깨에 앵커 포인트를 옮겨주시고, 그리고 엘보우 같은 경우는 팔꿈치에 해당되는 둥근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심 부분을 앵커 포인트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손목의 중심,
둥글게 만들어진 원의 중심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왼쪽 팔 같은 경우는 솔로를 켜서 왼쪽 팔을 보고 똑같이 오른쪽처럼 어깨의 중심에, 그리고 엘보우는 팔꿈치 중앙에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시킵니다. 손목 같은 경우는 저렇게 겹치는 부분에 원처럼 모양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옷 소매와 손목이 만나는 부분을 짧게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줬을 때 옷의 소매와 손목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목 같은 경우도 항상 옷의 안쪽까지 둥글게 원으로 추가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도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으로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무릎이 되겠죠. 종아리에는 우리 관절 부분에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풋 같은 경우는 발이 움직이는 중심축은 어디가 될까요? 발목이 되겠죠. 발목. 우리가 이 페어런트의 개념은 원래 3D에서 리깅을 할 때 나온 개념인데요. 리깅을 할 때 이제 본을 박을 경우에는 발목보다는 조금 아래에 복숭아뼈에 가깝게 본을 넣기도 합니다. 발목이 회전이 되면서 이 발도 같이 움직일 테니까요. 발목을 중심으로 앵커 포인트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하다 보면 지금 화면에 가이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앵커 포인트가 스냅이 걸려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뷰에 가시면 쇼 가이드를 체크해서 하이드 시킬 수도 있고, 스냅 가이드를 해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를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솔로를 켜서 반대쪽, 뒤쪽이 되겠죠? 몸통의 뒤쪽, 왼쪽 발과 종아리, 다리까지 다 작업을 해줍니다. 앵커 포인트를 모두 이동을 하셨으면 세이브 에즈를 합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저장을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지 나중에 파일을 손실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같은 이름으로 워크사이클 애프터 이펙트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중심축을 모두 옮긴 후에는 페어런트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팔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오른쪽 팔의 가장 말초가 되는 부분은 손목이 됩니다. 손목의 페어런트를 팔꿈치 엘보우로, 오른쪽 엘보우에 페어런트를 하고, 오른쪽 엘보우 같은 경우는 오른쪽 팔에 페어런트를 합니다. 머리는 목에 페어런트를 해서 목이 움직일 때 머리가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목은 몸통에 페어런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에 왼쪽의 팔을 솔로를 켜서 왼쪽 손목은 왼쪽 엘보우에, 그리고 왼쪽 엘보우는 왼쪽 팔에 페어런트를 하고, 그리고 팔의 최상위인 암은 바디에 페어런트를 합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풋에서부터 풋을 카프에 페어런트를 하고, 카프를 레그에 페어런트를 한 후에 레그를 바디에
페어런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바디를 움직였을 때 팔, 다리가 모두 따라오게 되겠죠. 왼쪽도 마찬가지로 왼쪽도 왼쪽 발부터 왼쪽 발을 왼쪽 하프에 왼쪽 하프를 왼쪽 레그에 그리고 레그 L을 마지막으로 바디에 페어런트를 해주시면 페어런트 구조가 모두 끝이 납니다. 페어런트를 거시면서 이 중심축이 되는 앵커 포인트, 회전의 축이 되는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수정을 하셔도 되죠. 이제 앵커 포인트의 위치도 모두 바꿔줬고, 그리고 페어런트도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키프레임을 주기 위해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를 로테이션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그 L에 선택하시고 레그 L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R 버튼 눌러서 로테이션을 회전을 하게 되면 다리가 앞으로 뻗게 됩니다. 최종에는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바디에 페어런트가 걸리겠지만 다리 모양의 키프레임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레그 L과 레그 R에 바디에 걸었던 페어런트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리에 벌어지는 간격을 잡기 위해서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인 풋 R과 풋 L을 앞뒤로 벌려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인디케이터는 0프레임에 위치를 시키시고 레그 L에 가셔서 레그 L을 선택하고 R 버튼 누른 후에 로테이션으로 풋을 이동시킨 위치까지 다리를 앞으로 뻗은 것처럼 로테이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카프 L도 로테이션에 키프레임을 줘서 다리가 사선으로 앞으로 뻗은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발을 먼저 앞으로 뻗은 것처럼 이동을 시키고 다리를 신발이 되겠죠? 다리를 신발에 맞춰서 앞으로 뻗는 포즈를 잡고 있습니다. 키프레임을 주는 순서는 포즈를 잡으시고 포즈를 잡은 후에 이 로테이션 앞에 있는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 이 애니메이션 버튼을 눌러서 키프레임을 주시고 그리고 또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동해서 다른 포즈를 잡은 후에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들어가겠죠. 0프레임일 때만 포즈를 잡고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걷는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걷는 영상을 보시면 걸을 때 이 사람이 걸을 때 이 머리와 몸통이 높낮이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팔과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통과 머리까지 움직임을 주어야 합니다. 먼저 그래서 바디에 가셔서 바디를 선택하시고, 바디는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줍니다. 타임라인이 0일 때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주시고, 그리고 이전에 잡았던 풋을 왼쪽과 오른쪽의 발을 이동을 시키고, 그 발에 맞춰서 다리의 포즈를 잡았죠.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에 잡은 포즈를 스탑워치를 클릭해서 모두 키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름에 현재 왼쪽과 오른쪽 두 방향에 똑같은 이름의 팔과 다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왼쪽은 왼쪽대로 모두 다 선택해서 이 레이어의 컬러를 바꿔주시고, 오른쪽은 오른쪽의 레이어를 모두 선택해서 레이어의 컬러를 바꿔주시면 직관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줄 때 혼란스럽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이 0일 때 다리를 앞뒤로 벌리고 있는, 그리고 몸통의 위치는 현재 그대로인 상태로 키프레임을 주신 후에 이제 팔의 포즈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과 다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우리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구분을 하는 이유는 팔도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한 겁니다. 보통 팔을 오른쪽 왼쪽 구분하지 않고 레그 1, 레그 2 이런 식으로, 아니면 레그 프론트, 레그 백 이런 식으로 몸에 가려진 뒤에 있는 팔과 앞에 있는 팔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왜냐면 오른쪽 팔이 앞으로, 그리고 왼쪽 팔이 뒤로 갔을 때 다리는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먼저 팔의 가장 상위인 암L을 R 버튼 눌러서 로테이션을,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왼쪽 팔 같은 경우는 뒤를 향해야겠죠. 왼쪽 팔은 뒤를 향하게. 지금 현재 레이어가 이 바디의 뒤로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왼쪽 팔이 바디의 뒤로 가 있지 않네요. 나중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 프레임일 때 포즈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팔은 뒤로. 오른쪽 팔이 뒤로 가기 위해서 암 아래 로테이션을, 회전을 시키고, 그리고 엘보우도 회전을 해야겠죠. 엘보우도 회전을 하고, 그리고 손목도, 팔이 뒤로 갔을 때 손목도 뒤로 꺾이게 됩니다. 손목도 회전을 해줍니다.
오른쪽 팔과 팔꿈치 그리고 손까지 모두 후드를 잡아줍니다.